공포 가족을 위한 다정한 방문. 안녕하세요. 공포다방의 DJ 신경민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미디어센터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군포시청 열린 소통방에서 저희가 군포다방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라는 대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군포소방서와 함께하는 안전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첫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소방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군포소방서 119 구급대 민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소방서 구조대에 근무 중인 한현규입니다. 네, 또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 해주셨는데 평소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119 구급대원이고요. 출동을 하면은 현장에서 환자 응급처치와 병원 네. 이송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119에 전화를 드리면 출동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119 구조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구조대원은 이제 화재 진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산악사고라든지 뭐 순환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이외에도 많은 출동을 나가서 위험을 좀 감수를 하고 인명을 좀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데 오늘 또 여름 안전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되면 장마 걱정, 또 더위 걱정 이렇게 걱정들이 막 많거든요. 소방관님들은 어떤 걱정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현장이나 다른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제 방화복을 저희는 또 입고 화재를 진압을 하잖아요. 네. 체력이나 이렇게 땀 흘리는 이런 소모량이 한 2배, 3배 정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찜질방에 있는 예.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여름에 이렇게 현장 활동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보호복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바람도 보호복. 안 통하고 네. 좀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덥습니다. 또 밖에서 네. 환자들을 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힘든 상황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땀을 이렇게 한 바가지 흘리고 또 일도 하시고 구조도 하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계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도 또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가장 많은 사건, 사고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군포시에 이제 산악 그 아, 수리산이 있잖아요. 사람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크 쓰시고도 많이 네. 가시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이제 평상시와는 다르게 무리를 좀 많이 하시거나 고열 때문에 이제 또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또 열사병 이렇게 떠오르는데 폭염이 계속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온열 질환 중에는 이제 열사병이 있고요. 네. 또 뭐 열탈진, 또 열경련, 탈진. 열실신, 열부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에 관련돼서 그렇게 다양하게. 네네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질환이고요. 네. 체온 조절 기능 이상으로 한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40도요? 네, 의식이 떨어지게 되고 적절한 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중증 질환이거든요. 네. 네, 그에 반해 이제 열탈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사병이라고도 하고요. 목에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네,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그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열경련이 있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열실신이 있고 또 손이나 발, 몸 등이 붓게 되는 열부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이렇게 햇빛을 받아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그 고령의 노인분들이시나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열사병 같은 이런 증상들은 시원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괜찮아지는 건가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좀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네. 119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 또 열탈진이나 다른 그 밖의 질환들은 좀 시원한 곳으로 옮기셔서 네.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아지는데 이것도 증상이 이제 완화가 안 된다던가 또 의식이 떨어진다던가 하면은 119에 바로 신고를 해주셔서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보다 좋은 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막 생각난 게
물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네, 응급처치 같은 체온이 건가요?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런 쿨 패치 같은 거 네네. 있잖아요.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소에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생활 속에서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탑 3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탑 4 그러면. 네. 일단은 더운 곳에서 오래 계시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 더위를 피해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샤워 네. 같은 거 자주 해주시면 좋고 아, 또 시원한 물,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샤워를 못한 상황이면 세수라도.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뭐 가장 더운 낮 시간대는 피해 주신다던가 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색 옷에 꽉 끼는 옷은 피해 주시고 좀 약간 밝은 색의 네. 헐렁한 옷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야외 같은 데 나가실 때 뭐 양산 같은 거 쓰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검은색 옷이 좀 피해야 되나요? 또 아무래도 색깔 특성상 열을 좀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몸에 또 더 열을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밝은색 옷 입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도 야광 주황으로 입고 다니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방법 4가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더위를 피할 때 피서지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피서지에서의 안전수칙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매년 지금 통계를 보면 순환 관련해서 사고들이 네.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놀이 사고가 대표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준비 운동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그 계곡이나 바다에 가면은 저희 이제 통상 가면은 이렇게 줄이랑 부표가 이렇게 띄어져 있고 안전구역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좀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역은 이제 깊이가 깊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요원들이 이제 그 안전구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많이 가시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 관련해서도 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간혹 가다가 이제 튜브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제 뒤집어지거나 네. 예, 아니면 좀 깊은 곳에서 보트를 타건 튜브나 보트를 타다가 또 뒤집어져서 또 이렇게 또 익수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 실제로 그런 상황에 출동도 하셨죠? 예. 그래서 나가서 결국엔 나가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네. 아이들과 좀 같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좀 어린이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좀 덜 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구명조끼 네, 같은 맞아요. 안전장비 그런 건 꼭 착용을 해주시고 물놀이를 해주시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같은 경우는 놀러 가면 너무 미끄럽잖아요. 돌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소방관에 입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상 관련 이제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얼마 안 된 뒤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계곡물에 자신 있게 이제 건너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런 급류를 못 버티고 이제 돌에서 이제 미끄러지고 좀 빠져서 좀 헤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소방관님도 위험한 네. 상황에 놓일 수 있네요. 바닥이 워낙 완만하지 않고 급류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빠지게 되시면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움직일 경우 더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급류를 사람의 힘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칫하다가 이제 한 발이라도 잘못 딛게 되면 이제 미끄럽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좀 급류로 휩쓸려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때는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일단 물에 빠졌을 때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잡으면은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이나 훈련을
있지 않으시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좀 네.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구조를 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요새 피서지 가면 그 순환 인명구조함이라고 비치가 돼 있어요. 순환 인명 구조함. 예. 그 안에 이제 구명환, 조끼, 로프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거부터 있는지 확인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단단한 막대나 나무라든가 네. 아니면 옷은 또 부력이 있어서 물 위에서 뜰 수 있거든요. 텐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텐트를 고정하는 끈 같은 것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나 아니면 긴 폴대 같은 것도 굉장한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무더위 관련해서 안전사고 소방관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무더위도 보내고 나면 또 불청객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났을 때, 현장 출동했을 때 어떤 사고가 있는지 또 듣고 싶어요. 간판이라든가 네. 나무 아니면은 뭐 지붕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이런 피해를 이제 복구하러 가거나 이제 좀 사고를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나가는데요. 네. 태풍 예보를 미리 알게 된다면 좀 사전에 로프나 끈 이런 것들로 좀 단단하게 묶어 주신다든가 이러면은 좀 주변으로 2차 피해 정도는 막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태풍이 오기 전에 창문에 이렇게 테이프를 막 붙였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창문에 테이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창문의 그 네. 강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깨졌을 때 그 깨지는 파편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출동을 나가서 네. 이제 태풍이 불 때는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포다방입니다. 저희가 어느새 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너무 아쉽죠. 오늘 저희 군포다방에 놀러와 주신 소감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시원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군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재미난 영상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다. 불러주시면 약속해 언제든지. 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폭염 피해 예방법 그리고 피서지에서 안전 수칙 이런 거 꼭 기억하셔서 좀 즐겁고 안전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방관님들이 직접 와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모두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여름철 보양만큼이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올여름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신경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군포다방에서 만나요. 안녕.